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저는 미래 포커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라는 게 당장 1분 후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고 또 그 10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 포커스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되게 포커스하는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하우징이에요. 계속 제가 지난 몇 년상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심각해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초중증 장애인들,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요. 100명 중에 27명이에요. 미국 기준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지. 100명 중에 쿼터 한 25명 다 어라운드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아이 같은 애가 성장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보통의 20살, 30살쯤 되면 부모님들이 일찍 결혼하신 분하고 저처럼 평생, 30살쯤 결혼해서 30 몇 살쯤에 애 낳고 이러면 아이가 30살쯤 되면 보통 65세가 넘습니다. 요즘 아무리 100세시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강에 이상이 와요. 약을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기가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 제가 가끔 미팅에도 참여하고 온라인 줌 미팅이나 이런 데도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나누는 곳에 가면 거기서 최근에 영상이 올라온 게 있어요. 36살쯤 되는 딸을 두신 어머니 영상인데, 딸이 그룹홈이에요. 그룹홈은 이런 주택가 안에, 하우스 안에 한 6명 정도가 모여 사는 거예요. 호스트하고. 거기서 아이가 자꾸 다쳐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36살이니까 어덜트이긴 하지만. 넘버버리고요. 지적장애 있고요. 자기 표현을 못해요. 왜 다쳤는지, 누가 그랬는지, 어디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말을 못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100수십 건의 이게 멍듦과 다침들이 있었대요.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링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밖에 길거리나 이런 거 찍는 건 많은데 집안 내부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쳐서 올 때마다 컴플레인 했죠. 그래서 킥아웃 됐어요. 갈 데가 없죠. 그분도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쳐서 오고 그게 본인 스스로 다쳤든지 또 그래서 법적으로 다퉜는데 이 피해자가 얘기를 못하니까 불이익을 당하신 것 같아요. anyway.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룹홈에 맡기고 싶어도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못해요. 저희 아이도 자기 표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계속 지금 하우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소규모 홈 대신 자폐 성인들의 특성에 맞죠. 초중증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집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제가 가장 롤모델로 요즘 삼고 있는 곳이 스윗 비터 팜이라는 오하이오에 있는 굉장히 큰 단체인데 거기는 농장용으로 되어 있어요. 동물들을 키우고 레지던셜 시설도 있고 데이케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캠퍼스형이에요. 넓은 부지에 여러 채의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단지 안에서 세이프티가 보장이 되는 거죠. 교통사고라든가 실종이라든가. 이 어른들이 가끔은 일러핑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막아주고 또 단지 내에서 직업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아규멘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사회가 분리에 대해서 하는 거냐. 근데
사회가 이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한 부모님들, 이 고민을 한 서비스 단체들이 이걸 만들어서 안전하게 통합. 이분들이 오시면 되거든. 비장애인들이 오셔서 같이 생활해 주면 되거든. 근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 중에 메디컬 리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간질이 있다든가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이제 성인이 되면서 비만에 의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헬스 이슈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강 위주의 모델로 통합 케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빌리지 혹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분들이 헬스에 포커스 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 다이버시티 코하우징이라는 롤 모델도 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비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이웃이 함께 사는 모델이에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컨셉으로 나온 거죠. 제가 추구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뉴로 다이버시티 코하우징.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같이 사는데 각자의 사생활에 보장이 되는 커리지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죠. 제가 꿈꾸는 하우스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각자 방이 있어요. 이게 반 스타일의 모델일 수도 있고요. 반 스타일의 컨도미니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렇게 200 square feet이니까 이렇게 평으로 모르겠어요. 200 square feet으로 여러 개 한 3, 4개, 많이는 15개의 작은 집들이 모여 있고, 그 한가운데 식당이나 레크레이션 룸 혹은 리빙 룸, 게임 룸들이 한 빌딩 안에 같이 있어서 식당도 같이 공유하고 리빙룸도 같이 공유, 엔터테인먼트 센터도 같이 공유하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룸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프라이버시도 보장받고 그러나 모든 것들이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한 유닛, 그 한 집 한 채, 조그만 집 한 채를 간병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우신 혼자 생활하기 목욕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별한 그 행동에서 제한을 받는 분들을 돕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코하우징 모델이 또 따로 있어요. 아니면 제가 꿈꾸는 게 저런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뉴로 다이버스 코하우징인데 Parent Driven Developing Community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랜트를 받고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리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많지 않고 제 라이프의 스팬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제가 50이 넘었는데 이런 걸 빨리빨리 준비하고 운영하는 때까지 지나면 제 나이가 70, 8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whatever reason으로 저도 양로병원이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될 수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부모님들 뜻 맞는 분들이 모여서 비영리단체를 설립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을 설립하고 그래서 그분들 돈을 모으고 같이 부지를 사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자기 모은 에셋을 넣는 거죠. 그리고 도네이션도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오는 섹션 8, 허드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아서 이런 커뮤니티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살고 서로 테이크 케어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서로 테이크 케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놀러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부모들이 그 아이도 그날은 같이 봐주고 혹은 부모가 일주일씩 비울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이 해결해주고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를 요즘은 Parent Driven Development Community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Parent Driven Development와 Neurodiverse Co-Housing을 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리지만 이제 또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주거시설도 만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저의 구독자 중에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한번, 저는 10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흰색 종이에 이제 펜슬로 연필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에요.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데디케이트 하면, 컨트리뷰트 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부모가 만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누군가 해놓은 시설에 맡길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질 않고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들어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홍수의 사건이 나오고 노아가 홍수가 곧 올 거다, 배를 지어야 된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 나눈 몇몇의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아이를 택해할 만큼의 재정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또 중산층 이하의 분들은 사는 게 고달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 재정과 정신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쪽은 돈이 많아서 스스로 테이크어가 되고 한쪽은 너무 없어서 그것마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고민하고,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재산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고민되는 게 자녀가 한 사람인데 장애인 가정들 말이죠. 같이 모여서 살고 같이 서로 도와주면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서로 테이크케어 해주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게 모델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저의 생각만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회는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준비를 안 했다가 우리가 죽으면 아이는 소셜 서비스, 사회보장국에 의해서 아무데나 가요. 아이의 컨디션이니 뭐 이런 거를 생각은 해보겠죠. 그러나 부모처럼 생각 안 해요. 그냥 저기 자리 비었어, 야 거기다 넣어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죠. 생각하면 새드한데 저는 요즘에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더 정신 차리게 됐어요. 펌프업 돼 있고 좀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와, 오늘도 영상 봐주고 제가 이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폐를 키우던 부모님들이 같이 동반자살이라고 하면, 동반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같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낼 데가 없어. 내가 죽으면 얘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같이 죽자.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조금의 약간의 라이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같이 논쟁하고 논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플랜 쌓으면 도움의 손길도 올 거고 같이 빌드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다른 모습으로 또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